그런 게 있잖아요. 머릿속에 이제 이미 뭔가 비전이 그려지니까 그 비전 때문에 이 수업을 1강부터 들으면 이해가 빠른데 어쨌든 이제 OT를 못 들었어도 이제 1강부터 수업 듣는 도중에 이제 저희가 아마 이야기가 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1강 수업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목이 알기 쉬운 DNA 컨설팅 스쿨이에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DNA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직업군을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DNA 컨설턴트라는 것은 DNA라는 그 유전자, DNA 이런 단어가 되게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되게 생소하잖아요. 생소하지 않나? 생소하죠. 그리고 어렵게 느껴지죠. 어렵지 않아요? 저는 상당히 맨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이게 되게 생소하고 이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 같다라는 느낌까지 저는 들었었는데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 일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론은 그다지 어렵지 않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다지 어렵지 않게 느껴지려면 반복을 좀 하셔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맨 처음에 구구단을 처음 이제 1학년 때 배워요? 2학년 때 배워요? 초등학교? 모르겠어. 우리 아들이 24살이라서 3학년 때 배워? 2학년? 근데 아이들이 구구단 처음 접했을 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접할 때 누구나 어려워요. 그런데 구구단을 애울 때도 조금 힘들잖아요. 어렵고. 애우고 나서는 어때요? 쉬워지죠. 그냥 36 하면 뭐가 나와? 18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이 유전자, DNA 이런 단어들이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참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처럼 처음엔 느껴져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제가 이 비즈니스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죠. 나는 주부고 또 50대인데 또 이런 거랑 전혀 관련 없는 저는 유아교육 아이를 가르치고 유치원 선생님했던 사람이고 호텔에 또 근무했던 직장인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전직은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제 건강 다이어트 건강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사람인데 DNA 이렇게 막 이렇게 전문성이 느껴지는 단어를 들으니까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계속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아는 단계 그 다음에는 조금 반복해서 들으면 무슨 단계? 이해하는 단계. 이해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일이야? 뭐 나한테 설명 좀 해봐. 그러면은 맨 처음에 버벅거리고 잘 설명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실수도 하면서 연습 하면 다 계속 설명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 자기게 돼버리죠. 그래서 누구나 다 생소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아는 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해하는 단계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강은 알기 쉬운 DNA 컨설팅 스쿨인데 뭐 어렵네 이렇게 느껴질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복하다 보면은 쉬워진다라는 거. 제목이 사실 우리 몸의 설계도예요. 우리 몸의 설계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한두 번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 몸의 설계도 맞아 우리 몸에도 설계도가 있어 라고 이제 알아요. 그쵸? 근데 처음 온 사람은 우리 몸에 무슨 설계도가 있어. 저 제목이 우리 몸의 설계도? 저거부터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이제 그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살죠? 음식 안 먹어요? 요번 속편 먹었어요? 네. 또 뭐 먹었어요? 나물. 밤은 안 먹었다나 이번에. 고기는 먹었어. 또 뭐 먹었지? 잡채. 갈비 먹고. 갈비 먹고. 맞아. 그럼 다 음식이죠? 네. 왜 먹어요? 부침개. 부침개요. 왜 먹어요? 맛있어서. 사실 맛있어서 먹어요. 그쵸? 그 속에 영양소는 그다지 필요 없는 건데 맛있어서 먹는데 사실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이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 우리 몸은 세포로 되어 있다. 이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예요. 근데 살아있는 생물들은 다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몸. 식물도 몸을 가지고 있고 동물도 몸을 가지고 있고 우리 사람도 역시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작은 체구를 가진 사람의 세포 수는 60조. 그리고 좀 이렇게 뚱뚱하고 키 크고 막 이렇게 등치가 큰 사람들은 많게는 100조에서 120조. 이렇게 비유하면 돼. 작은 건물은 벽돌이 몇 개 정도 들어갈까? 어쨌든 작은 건물은 좀 작게 들어가겠죠. 근데 큰 건물은 벽돌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듯이 세포라는 것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다. 그러니까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단위가 만약에 벽돌로 친다면 세포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뭐다? 가장 기본 단위다. 근데 몸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세포로 되어 있다. 근데 이 세포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은 다 먹이가 있어요. 먹이. 식물들도 먹이 있는 거 알죠? 네. 동물들도 먹죠? 네. 그리고 우리 사람도 영혼이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몸은 세포로 되어 있으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 근데 이 먹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생존을 위해서인데 가장 중요한 건 영양소. 그 음식 속에, 그 먹이 속에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먹는 거다. 그럼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게요. 우리 지금 이 장소에 앉아 있잖아요. 이 장소. 이 장소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데 이 장소가 건물이죠?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건물. 이제 건물도 기본 우리 사람 몸은 세포로 되어 있지만 건물도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게 아니라 벽돌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먼저 존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설계도. 나는 이 건물을 이런 형태로, 이런 디자인으로, 이런 재료를 넣고 짓고 싶어 라고 그 설계도가 먼저 만들어지죠. 설계도가. 그럼 설계도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이 설계된 대로, 이 디자인한 대로 이게 건축이 되어져야 되잖아. 그쵸? 그럼 건축이 되어지려면 재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래서 당연히 벽돌 필요하죠. 네. 또 뭐가 필요할까? 시멘트 필요하죠. 또 뭐 필요할까? 물 필요하죠. 그리고 또 철근, 또 여러 가지. 그쵸? 그리고 이제 뼈대가 건축이 되면 그 다음에 이 안에 이렇게 우리가 꾸며야 되니까, 인테리어 해야 되니까 또 그런 재료들도 필요하죠. 그렇듯이 우리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몸이 이렇게 건축이 되려면, 우리 몸이 이렇게 계속 죽을 때까지 사실은 계속 건축되고 있거든요.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세포 분열.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성장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분열하고 있는데, 건물이 세워질 때 필요하듯이 우리 몸도 죽을 때까지 세포 분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재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 몸에 필요한 재료를 우리는 영양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우리가 시멘트, 물, 건축 재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몸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의 첫 출발, 엄마 뱃속에서 세포 2개가 하나로 딱 수정됐잖아. 정자라는 세포, 난자라는 세포가 하나로 딱 수정됐어. 그래서 그 수정된 이 세포가 엄마 뱃속에서 뭐 했어요? 10달 동안? 세포 분열을 해서 사람 몸을 이루어서 바깥으로 탁 나왔죠? 그런데 우리가 또 세포 분열 안 해요? 자라나야 되잖아. 그쵸? 안 자라나면 난장이잖아. 그쵸? 자라나야 되잖아. 계속 자라나. 성인이 되면 다 자랐죠? 그래도 세포 분열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계속. 그렇듯이 세포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세포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다는 건 뭐냐면 수명이 정해져 있다. 우리는 세포 분열 횟수만큼 산다, 원래.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원래는 만드신 분이 이제 120세라고, 이제 우리는 평균 수명이 120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니까 일찍 죽었잖아, 과거에.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시 수명이 길어졌죠. 평균 막 100세 시대 하잖아요. 그렇듯이 세포 분열 횟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 사람 타고나면서부터. 그래서 그 세포 분열이 계속 정해진 횟수까지 다 차면 그때 사람의 목숨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재료예요, 재료. 그 재료가 뭐예요? 영양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양소를 공급받기 위해서 밥을 먹는 거고 반찬을 먹는 거예요. 애기도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태어나면서 뭐 먹죠? 밥은 못 먹잖아. 우유병 이렇게 하잖아. 아니면 모유를 먹잖아. 모유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양소. 그쵸? 그러니까 모유 속에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이가 이제 생기고 이러면서
음식으로 먹죠. 그 음식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영양소. 우리 죽을 때까지 뭐를 먹죠? 영양소. 우리가 아파도 병원 가서 치료를 받지만 약도 처방에 오지만 약 먹기 전에 뭐 먹죠? 밥 먹잖아. 밥은 왜 먹어요? 영양소. 그래서 우리 몸은 세포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는 성장이거든요. 그럴 때까지 계속 필요한 게 뭐다? 영양소. 그래서 영양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소는 음식을 통해서 공급받고 이 세포가 성장하고 분열하는데 필요한 건축 재료다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건물이 세워지듯이 우리 몸이 계속 죽을 때까지 세포 분열을 하면 성장해야 되는데 그럴 때 꼭 필요한 게 영양소다. 그래서 우리 몸을 계속 세포 분열까지 건강하게. 근데 영양소가 부족하면 우리 세포 분열할 때 건강한 세포로 분열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쵸? 손톱도 부러지고 또 피부도 상하고 머리카락도 뭐야? 부시시해지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세포가 분열하는 동안에 계속 필요한 영양소들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밥을 먹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영양소는 그런 거다. 여러분들은 예방을 원하세요? 치료를 원하세요? 예방. 뒤에 계신 분 예방을 원하세요? 치료를 원하세요? 네? 예방. 그쵸? 전 정말 예방을 원해요. 이게 왜 이렇게 넘어갔지? 왜냐하면 저는 너무 아픈 게 싫어요. 병원을 너무 오랫동안 제가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병원 가는 거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병원 가서 할 일은 치료고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DNA 컨설턴트들은 예방을 하기 위해서 유전자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들도 유전자 검사하죠? 그거는 예방이 아니라 무엇? 치료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와 분야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DNA 앞에는 뭐라고 붙었어요? DTC. 이제 좀 이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방을 원하기 때문에 아프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아프지 않으려고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측이라는 거거든요. 그 예측을,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건 뭐죠? 앞으로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 어디가 아플까? 어디가 아플까? 그것을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거야.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치료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병원 가기 전에 우리는 예방을 위한 거예요. 병원 가는 거 싫잖아. 그쵸? 난 주사 맞는 거조차도 싫은데. 그래서 우리는 예방을 위해서 나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를 과학적으로 예측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측하지? 근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전자 검사라는 게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구나가 밝혀진 거예요. 그전에는 유전자 검사하면은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이 뭐였죠? 친자 확인을 하거나 범인 수사를 하거나 이런 거였잖아. 근데 지금의 유전자 검사는 물론 그런 것도 하지만 물론 병원에서 치료용도 하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미래 건강을 예측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래 건강을 예측하는 거다. 이렇게 비유하면 좋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일주일 후에 소풍 가야 돼. 막 마음 설레었죠. 소풍 갈 때 김밥도 싸야 되고 계란도 삶아야 되고. 그치? 그런데 만약에 그날 비 와가지고 소풍이 취소되면 여러분들 어때요? 실망하죠. 그러니까 비 올까 안 올까 정말 궁금하잖아. 근데 그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밖에 못해. 하나님 비 안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쵸?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예측해요? 예측 못해요? 예측해요. 뭘로 예측해요? 기상청이 내일의 날씨, 그 다음에 일주일간의 날씨를 미리 예측을 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유전자 검사는 날씨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예측하는 거야. 내가 지금은 현재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하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았지만 내가 앞으로 어디가 아플 수 있을까? 지금은 건강하지만 내가 미래에 10년 후, 20년 후에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길까?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게 뭐다? 유전자 검사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예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건강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예방은 막연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예방한다고 현미밥도 먹고 어때요? 뭐 효소 주스도 사 먹고 노니 주스도 사 먹고 생식도 먹고 운동도 다니고 등산도 다니고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 병원에 많이 누워 계시고 산소호흡기 꽂고 정말 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계시고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분들이 물론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흑청망청 건강관리 안 하고 하시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한 사람이 나름대로 담배도 하나도 안 피고 술도 하나도 안 먹었던 사람들조차도 병원에 누워있는 경우를 종종 보죠. 그 사람은 예방을 할 거거든 나름대로. 그런데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는 예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TV나 지인이나 우리가 아는 그런 상식을 통해서 따라하기를 했던 거예요. 결국은 내 몸을 난 게 아니라 나를 난 게 아니라 누구 따라한 거야? 남을 따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유전자 검사가 딱 나오고 나서는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맨 첫 PT 나온 것처럼 설계도, 나의 몸의 설계도를 먼저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건물의 설계도를 안다면 건물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낙후되죠? 그럼 설계도를 보면 어디 부분이 더 취약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럼 이 건물 전체를 막 이거를 다 리모델링 하려면 이거 다 부숴야 되잖아. 재건축하려면. 근데 그게 아니라 보수공사만 하려면 설계도를 보고선 여기는 요 재료가 들어갔었구나. 그 재료로다가 하면 되겠다. 여기는 요런 게 들어갔었구나. 하면서 이렇게 맞춤을 할 수 있듯이 우리 몸의 설계도를 알아보는 것이 뭐예요? 유전자 검사다. 그래서 그 설계도를 통해서 나만에 맞는 예방 방법을 찾는다. 예방 방법도 찾고 뭐도 찾아요? 다이어트 방법도 찾고. 그래서 그냥 남 따라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쟤는 성공했는데 나는 왜 다이어트가 안 되지? 쟤는 칼로리 조절하면 살이 쭉쭉쭉 빠지는데 나는 조절해도 안 빠지고, 쟤는 운동 조금만 해도 빠지는데 나는 운동을 너무 많이 해도 안 빠지고. 왜 이렇게 다를까? 그거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내 몸의 유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 몸을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시작이다. 안 그러면 시간 버리고 뭐도 버려요? 돈도 버리지. 요즘에 뭐 홍삼 좋다고 해서 홍삼 열심히 사 먹었는데 유전자 검사하니까 너는 홍삼보다는 식이섬유가 더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홍삼 너무 좋죠. 홍삼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홍삼보다는 식이섬유가 더 필요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식이섬유보다는 오메가3가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다 누구나 똑같이 필수 영양소가 다 필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더 필요한 게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알아요? 유전자 검사.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그 확인된 그 근거를 통해서 맞춤으로 내 건강관리를 하는 게 바로 우리가 하는 DNA 컨설턴트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개념 잡히셨어요? 네, 예방을 위한 예측이고 과학적인 예측이고 그 예측한 것이 이제 뭐예요? 근거로 딱 나오잖아요. 결과 보고서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에 맞게끔 맞춤으로 내가 참여하는 거. 그것은 우리부터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도와주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컨설팅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지금 궁금하시다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컨설턴트예요. 지금 이제 안 들으시는 컨설팅비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컨설팅 해주면은 부동산 컨설팅 해주고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어떤 거 우리가 컨설팅 해주고 돈 받죠? 그렇듯이 우리는 유전자 검사를 우리가 어려워서 어떻게 해? 그거는 유전자 누가 하면 돼? 검사 기관이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컨설팅하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결과지가 오면 결과지를 해석하고 컨설팅 해주는 것만 누가 하면 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는 전문가들이 다 하고 일반인들은 뭐만 하면 돼요? 배운 것을 컨설팅만 하면 돼요. 그러면 컨설팅 해준 것 때문에 그 사람 건강해지겠죠? 네. 컨설팅 해준 금액은 우리에게 수입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컨설턴트라는 거예요. 무슨 컨설턴트? DNA 컨설턴트. 그래서 앞으로는 DNA 컨설턴트가 어마어마하게 필요로 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처음 오신 분들 때문에. 혹시 집에 정수기 쓰세요? 뭐 쓰세요? 쿠쿠요? 쿠쿠. 혹시 정수기 쓰세요? 안 써요? 정수기 쓰시는 분? 못 써요. 웅지. 그리고 또 쿠쿠. 청호 나이스. 그럼 잠깐만요. 웅진에서 이렇게 서비스하러 오시는 분은 코디죠? 네. 그럼 쿠쿠에서 오시는 분은 뭐예요? 매니저. 그러면 저기 청호에서 오시는 분은 뭐예요? 코디라 그래요? 네. 또 다른 거는? 교원도 코디라고 그러더라고. 코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정수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보급화가 됐어요?
1990년도 초에는 정수기는 부잣집들만 있었어요. 제가 그때 UPI 워터 정수기에 잠깐 비서로 있었는데 그때 정수기 하나가 250만 원, 300만 원. 연수기도 막 그렇게 비쌌어요. 정말 비쌌거든요. 그때는 웅진코웨이라는 회사에선 정수기 취급도 안 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정수기라는 게 이제 건강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되고,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염된 물 때문에 끓여 먹기 시작한 때였어. 뭘 끓여 먹죠? 우리 막 보리차 넣고 그랬죠. 그런 시절 다 생각나요? 네. 네. 그럴 때 지금 현재 DNA 컨설턴트 유전자 협회의 그 심호동 회장님의 남편이 두진문 회장님이 웅진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웅진 그룹도 아니었어 그때는. 웅진에 이제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그 뭐죠? 이렇게 출장 가고 막 이러다가 뭐를 생각했냐면 선진국을 갔는데 선진국 쪽에서는 물의 중요성을 알고 정수기가 막 이렇게 일반화가 돼 있더래요. 근데 우리 한국은 아직 선진국이 그때 아니니까 부자들만 정수기가 있지 일반 사람들한테는 정수기 보급이 안 되더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비싸니까. 그래서 웅진 그 뭐지 누구지? 우리 두진문 회장님이 렌탈 제도를 일반인에게 그 렌탈 제도를 가져와서 보급을 해야겠다. 그래서 렌탈 제도와 함께 할부로 되는 거잖아요. 그쵸? 함께 정수기가 일반인에게 보급이 되는데 정수기만 갖다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쵸? 이렇게 서비스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알아도 그때는 물이 왜 중요한지라고 설명해 줘야 되니까 같이 정수기가 생기니까 그것을 통해서 고객을 관리할 수 있는 직업 코디. 그래서 코웨이 플러스 레이디. 코웨이는 웅진 코웨이의 코웨이, 그리고 레이디는 여성들의 새로운 직업 해서 코디에서 코디라는 새로운 직업이 탄생된 거예요. 코디라는 새로운 직업은 뭐 때문에 탄생됐다고요?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되니까 정수기가 일반인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죠. 일반인에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는데 정수기만 딱 들여놓으면 아무런 소용없잖아. 그쵸? 그래서 코디라는 직업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 코디가 15,000명. 그래서 지금 웅진에만 15,000명인데 우리는 정수기가 우리 3개에 있어요. 우리 냉장고에는 무슨 정수기 있지 자기야? LG 정수기. 그리고 우리 냉장고 옆에 우리 집에 와보신 분 알지만 웅진 우리 사무실에는 교원. 코디가 3사람이 와요. 다 이름이 코디예요. 그래서 내가 코디란 뜻이 뭔지 아세요? 몰라 다 그냥 가르쳤어요. 오늘 그렇듯이 아 이렇게 보급이 되니까 필요로 한 직업이 생겨날 수밖에 없구나. 근데 3차 산업시대에는 유전자 검사는 우리랑 먼 이야기. 그쵸? 4차 산업시대가 오면서 웰리스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100세 시대라고도 이야기하고 정말 오래 사는데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뭐가 더 중요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중요해.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건강 예방에서 저렇게 병원 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정확한 예측, 과학적인 예측 뭐 없을까 하고 이제 어쨌든 봤는데 확인했는데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면서 이걸로 건강도 예측할 수 있네? 이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 의료 수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정말 일반인 우리 시민들이 너무 아프니까 국가에서도 DTC라는 법을 어때요? 고시하면서 정말 아프기 전에 병원 가기 전에 우리가 예방을 해야겠다. 근데 예방도 이제는 막연한 예방이 아니라 어떤 예방?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예방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서 예방해야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병원에 많이 않겠다. 치료까지 가지 않겠다. 그래서 DTC법이 우리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고시가 된 거죠. 그러면서 DTC라는 게 뭐예요? 우리 일반인들도 병원, 의료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를 서비스 받을 수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죠. 네, 그게 바로 DTC법이에요. 그러니까 DTC라는 것은 뭐냐면 다이렉트 투 컨슈머. 유전자 검사 기관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그냥 일반 소비자들에게 직접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는 유전자 검사 기관 많아졌죠. 네. 제가 이 강의 시작할 때만 해도 별로 없었어요. 몇 개밖에. 근데 지금은요. 어마어마하게 제가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죠. 네.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어. 막 우주도 생기기 시작해. 왜 그럴까? 시장이 이제 커진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보면 쿠팡에서도 팔아. 그때는 쿠팡에서 안 팔았거든. 우리가 줬거든. 근데 지금 쿠팡도 팔고 온라인에서도 막 팔아. 또 전자 뭐지? 아니 뭐 이렇게 자판기 같은 뭐 그런 데도 이제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선진국처럼 이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청수기 보급되는데 코디가 생겨났듯이 유전자 검사 킷이 보급되기 시작은 했는데 코디처럼
그거에 대해서 해석하고 컨설팅 해줄 DNA 컨설턴트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창업이 아니라 창직, 새로운 직업을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제 유전자 협회에서 두진문 회장님이 이제 말하는 창직, DNA 컨설턴트 그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적으로도 고시가 됐기 때문에 유전자 관련 일을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인이. 그래서 우리의 직업은 뭐예요? 본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DNA 컨설턴트는 뭐 할 수 있어요? 투잡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 알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분 추석 때 가족들 모였을 때도 유전자 검사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가족들 모였을 때 집에서도 컨설팅 해줄 수 있죠? 네. 친구 만난다 그러면 커피숍에도 해줄 수 있죠? 네. 직장인들은 뭐예요? 직장 동료들 침 그냥 이렇게 뱉거나 아니면 뭐예요? 삼세포 긁어가지고 검사기관에 보내고 책자 나오면 점심시간에 컨설팅 해줄 수 있고 퇴근 시간에 컨설팅 해줄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를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내가 투잡으로 이 일을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은 기존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투잡으로 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자에 대한 상식만 안다면 우리는 어려운 거는 다 유전자 검사기관에서 하니까 우리는 배워서 컨설팅만 제대로 해준다면 우리에게는 수입원이 되지만 우리는 뭐 하면서 수입을 버는 거예요? 건강을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들 술 팔면서 담배 팔면서 건강을 해치면서 불량식품 팔면서 그쵸? 조미료 막 팔면서도 돈 벌잖아 조미료. 근데 우리는 어때요? 건강을 도와주면서 수입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새로운 직업군이면서도 정말 가치가 있는 일인데 이제는 시장이 엄청 커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는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온라인으로 SNS로 엄청나게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오리엔테이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일단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얼만큼 상식이 있는지 일단 테스트하고 또 그 다음 강의 이제 이어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전자 하면 어렵다고 그랬죠? 유전하면 어렵죠? 유전하면 어렵진 않아. 나 유전됐어. 이런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유전자 하면 어렵잖아. 그쵸? 아까 얘기한 대로 유전자라는 것은 내 몸의 설계도, 내 몸에도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가 유전자였다라는 거.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엄마와 나의 유전자는 똑같을까? 처음 오신 분. 달라요. 배웠죠? 알려줬죠? 아니에요? 저기 처음 오신 분인데 엄마랑 나랑 유전자는 어때요? 달라요? 틀릴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다 잘 아시는 상식이에요. 틀려요. 왜? 나는 엄마로 인해서만 생긴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생겼기 때문에 엄마 반, 아빠 반. 50%, 50%.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염색체 23개는 누구한테? 엄마한테. 23개는 아빠한테. 그래서 46개의 염색체로 나의 몸은 설계되어 있어요. 46개의 염색체가 나의 몸을 만든 거예요. 그쵸? 틀려요. 두 번째. 그럼 유전자는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 유전자는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헷갈리죠? 두 분 다 지금 헷갈려하고 있어요. 우리도 막 헷갈렸어요. 유전자가 변할까 안 변할까? 지금 유전자 검사하는 이유는 검사를 해서 건강하게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럼 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우리는 이미 태어나버렸잖아. 그러니까 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전자는 평생 그리고 절대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평생. 평생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변하지 않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절대. 그런데 유전자 검사 왜 할까? 진짜 그쵸? 이게 숙제였죠. 그런데 정말 희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좋은 유전자, 사실 나쁜 유전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나쁜 유전자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도 타고날 때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엄마가 혈압이나 당뇨 쪽에 유전자가 변이 됐는데 내가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잖아. 아빠가 심장 쪽에 유전자가 변이 됐는데 아빠가 비만 쪽에 유전자가 변이 됐는데 나도 물려받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이미 물려받은 거 어떡하냐고. 모를 수도 없고. 그쵸? 그래서 절대 변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유전자는 변하지 않아도 유전자의 기능은 계속 바뀌어요. 이것도 어떻게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근데 기능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도 할 수 있어요. 그 키가 누구한테 있느냐? 나한테 있어요. 내가 나쁜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이 유전자의 기능을 좋게 만드는 것도 나한테 있고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유전자의 이 좋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내가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요, 내가 나의 유전자를 딱 보고 내가 나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는 어떻게 그러면은 나쁜 유전자는 이렇게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막고, 또 좋은 유전자는 기능을 하도록 스위치를 킬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제가 말을 할게요. 이제 원래 유전자는 스위치가 있어서 그래요. 스위치가. 그러니까 스위치가 있다는 것은 이 유전자의 전문 용어는 뭐냐면 발현이라는 말을 써요. 발현. 조금 어렵죠? 발현은 뭐냐면 쉽게 풀면은 나타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우리가 이렇게 63빌딩을 그려놨는데 이 설계도가 건축을 했더니 이 설계도에 있었던 이 뭐예요? 이 그림이 설계도가 여의도 갔더니 63빌딩 실체로 어떻게 됐어? 나타났어. 나타난 게 뭐예요? 발현. 표현되다. 나타나다. 그러니까 설계됐던 게 실제로 나타나 버리는 거.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발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쁜 유전자를 받았어요. 우리 유전자가 설계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나쁜 유전자가 나타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내가 엄마 아빠로부터 비만 유전자를 받았어요. 아니면 혈당 유전자를 받았어. 아니면 혈압 나쁜 유전자를 받았어. 그러니까 유전자 설계도잖아. 이미 나쁘게 설계가 돼 있는 유전자를 받았는데 그게 발현된다라는 것은 나의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어떻게 된 거야? 나타나 버리는 거잖아. 그러면은 건강 문제 생겨야 안 생겨? 생기면 어디 가야 돼? 병원 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병원 가지 않으려고 유전자 검사를 했다면 나타나지 않게 하는 거야. 그럼 발현을 막는 거야. 발현을 막는 거를 우리는 스위치를 어떻게 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럼 잠깐 비유할게요. 우리가 여기 지금 불 있죠? 불이고 누가 스위치 어디 있어요? 이 불? 어디 여기 있어요? 저기 입구에. 입구에 있어요? 잠깐만. 그럼 한번 꺼볼까? 이거 스위치가 아니야 이거. 저 자판 옆에. 여기. 그거 이거예요. 어느 거? 이거 스위치구나. 이거 켜졌네. 그쵸? 잘 보세요. 전류가 지금 여기 와 있죠? 와 있는데도 지금 내가 안 켜면 이 불이 켜져요, 안 켜져? 안 켜져. 근데 전류가 와 있는데 내가 스위치를 누르니까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켜져요. 그쵸? 그렇듯이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가 변이가 됐어. 이걸 우리는 약간 불량이라고 얘기해요. 고장은 아니라 이제 약간 변이 됐어. 기능을 못해. 변이된 유전자로 타고났지만 이 변이된 유전자가 기능을 못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기능을 못하는 것 때문에 건강 문제가 생길 게 아니에요. 근데 이 기능을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근데 스위치를 전기도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켜느냐? 이건 전류가 스위치잖아요. 그 전류를 켜는 게 연결하는 게 그럼 우리는 영양을 DNA에다 연결시키는 거야. 내가 스위치를 켜는 것은 그 DNA가 필요한 영양을 먹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손으로 이거를 딱 키니까 이게 켜졌죠? 그렇듯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위치는요, 식생활 습관이에요. 뭐예요? 식생활 습관. 그럼 식생활 습관은 유전자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유전자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검사로 물어봤더니 유전자가 나는 이런 식생활이 필요해 라고 이제 결과지로 우리한테 보여줬을 게 아니에요. 그럼 그 보여준 결과지를 보면 우리는 그거에 맞게끔 내 입에다가 필요로 한 영양소를 어떻게 줘야 돼요? 넣어줘요. 내 유전자가 나는 비타민C가 정말 많이 필요한 유전자야. 지금 비타민C가 나는 타고날 때부터 변이가 돼 있거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비타민C가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라고 유전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고기보다는 뭐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비타민C가 들어있는 음식들을 많이 넣어줘야 되죠. 그걸 우리는 스위치를 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위치를 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비타민C가 변이가 됐기 때문에 비타민C가 내 몸에서 활동을 못하고 없어. 착 빠져나가 버려. 먹어도 빠져나가. 그러니까 더 많이 넣어줘야 되거든. 더 많이 넣어주면 비타민C가 우리 몸에 유전자가 비타민C가 변이가 된 사람은 그 유전자가 이제 비타민C를 계속 바깥으로 배출시키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공급을 많이 받으니까 비타민C 하는 역할은 활성산소 청소거든요.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청소가 그나마 잘 되게 되니까
그 황산화 영양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활력도 생기고 에너지도 넘치고 염증도 덜 생기고 또 암도 예방하고 피부도 예쁘게 하고 건강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스위치를 끄고 키는 게 식생활 습관이라는 거야. 그 스위치를 끄고 킴으로써 발현이 되기도 하고 발현을 막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쁜 유전자는 발현되면 돼, 안 돼? 안 돼. 좋은 유전자는 발현을 시켜야 돼. 그러니까 나쁜 유전자는 발현 안 되게 스위치를 끄고 좋은 유전자는 발현되도록 스위치를 켜고, 그 스위치에 해당하는 게 식생활 습관이다. 그래서 식생활 습관이 스위치를 켜고 끈다 이거예요. 저는 떡볶이를 안 먹는 게 저에게 좋아요. 그래도 가끔은 먹죠. 저는 이제 유전자가 떡볶이 먹지 말라고 그래서, 밀가루 많이 먹지 말라고 그래서, 피부 당화도 있고요. 저는 혈당도 있고요. 또 비만 유전자 중에서도 조금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유전자를 보면은 가장 안 좋은 게 저는 내 몸에 당화를 많이 일으키는 거. 그 혈당 유전자도 변이된 데다가 피부 노화 유전자도 변이됐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적이 당분. 그쵸? 근데 탄수화물 중에서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게 떡볶이잖아. 거기 설탕 많다며. 그치? 밀가루인데. 근데 내가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내 유전자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내 입은 좋아하더라도 나는 유전자의 말을 들어야 돼서 스위치를 꺼놓는 거예요. 스위치를 끄는 방법이 뭐예요? 떡볶이를 안 먹거나 줄이거나. 안 먹을 수는 없더라고요. 안 먹어서.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왕벌이랑 일벌은 유전자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여왕벌이랑 일벌 유전자 똑같아요? 똑같다 얘기하는 바람에, 그쵸? 근데 생김새는 어때요? 달라요. 생김새가 완전히 다르죠? 네. 근데 어떻게 유전자는 똑같아요? 설계도가 똑같은데 그러면 생김새도 똑같아야 되잖아. 태어났을 때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태어나고 난 다음에 유전자가 똑같아도 여왕벌이랑 또 누구지? 일벌이랑 먹이를 다른 걸 줬더니 어떻게 돼요? 다른 생김새, 다른 수명, 다른 역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벌은 침도 한 번 쏘고 여왕벌은 여러 번 쏘고, 그쵸? 일벌은 일만 죽도록 하고 여왕벌은 누리고 완전 삶의 질이 달라지죠? 이 먹는 거에 따라서 우리 건강한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가 중요하지만 확인하는 것 때문에 유전자 검사가 중요한 거지 타고난 유전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타고난 유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유전자대로 스위치를 제대로 끄거나 켜지 않으면 건강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유전자를 검사하는 것보다 유전자 컨설팅 한 대로, 컨설팅 받은 대로 참여하는 거. 그쵸? 유전자 검사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유전자 검사한 그 결과를 토대로 참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참여하는 게. 근데 유전자 검사만 하고 사람들이 다 처박아 놓잖아. 그리고 식생활 습관 안 바꾸잖아. 의사님 교육할 때 어항에다가 물고기 넣어놓고 아파가지고 빼가지고 치료받았는데 다시 그 어항에다 넣어버리잖아. 그럼 다시 또 아파지잖아요. 유전자 검사가 나의 건강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유전자 검사를 하는 이유는 예측을 하는 거고, 예측한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해요? 참여를 해야지 내 건강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난 유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생활 습관이다. 식생활 습관이다. 그래서 완전히 먹이가 다르기 때문에 생김새가 달라요. 이렇게 모양 보세요. 완전히 생김새가 다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70억 인구라고 그랬죠? 70억 인구 유전자 같은 사람 있을까요? 70억 인구의 유전자는 다 다르다. 하지만 유일하게 같은 사람이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는 달라요. 근데 일란성 쌍둥이는 한 세포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같은데 일란성 쌍둥이는 다른 말로 같은 사람이다. 설계도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설계도가 똑같으니까 죽는 날짜도 똑같아. 왜 그럴까? 세포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유전자대로 살면. 무슨 말인지 알죠? 유전자대로 산다면 세포 분열 횟수가 정해졌다, 안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다. 사람은 누구나 세포 분열 횟수 정해진 대로 살아. 그래서 피부 관리 잘해야 돼요. 인위적으로 피부 세포 이렇게 탁 이렇게 해서 탄력 주고 하는 거, 그거는 뭐를 한 거예요? 보톡스 같은 거 해서 빨리 탄력을 빨리 줘서 피부 관리하는 거 있잖아. 그거는 다 분열을 어떻게 한 거예요? 세포 분열을 앞당긴 거지. 피부 세포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한 번 더 빠르게 계속 세포 분열을 앞당겼으니까 나중엔 어때요? 세포 분열 횟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빨리 노화가 돼버리는 거죠. 더 빨리.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항산화 관리하고 항노화 관리하고
또 항당화 관리하면서 이렇게 피부 관리를 해야지 인위적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나의 모든 세포를 노화를 촉진시키는 길이다. 그래서 보기에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중요하고 일란성 쌍둥이는 설계도는 똑같지만 이 살아가면서 생활 습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명도 달라지고 외모도 달라지고 건강 상태도 달라집니다. 근데 태어날 때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검사해도 똑같죠. 근데 다른 게 있대. 일란쌍둥이 지문이 다르대. 지문만. 설계도가 똑같아서 같은 사람이래 원래. 그래서 죽는 날 때도 원래 똑같이 설계돼 있대. 그런데 사람은 설계도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사는 거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자유의지. 그쵸? 그래서 우리 음식도 설계도 나한테는 이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선택한 다른 거 좋은 거 먹잖아. 그러니까 사람한테만 있는 자유의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 유전자를 아는 것은 식생활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다. 그쵸? 지금 여태까지는 나만에 맞는 식생활을 한 게 아니라 뭐 TV에서 선전하는 거, 요즘 유행하는 거, 또 누가 이거 먹으니까 좋더라 하는 거 그런 위주로 우리가 습관을 가졌다면 이제는 내 유전자에 맞게끔 내가 식생활 습관을 해야지 내 미래 건강이 바뀐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할게요. 타고난 유전자 검사와 우리가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의 결과는 같을까 틀릴까? 건강검진은 같을까 틀릴까? 틀리죠. 유전자 검사는 타고난 거, 건강검진은 현재. 그쵸? 타고난 유전자가 좋아도 음식을 막 술, 담배 먹고 막 나쁘게 막 식생활 습관을 하면은 현재 상태가 나빠지겠죠? 그쵸? 세포의 기능을 못하니까. 근데 타고난 유전자가 나쁘더라도 이거 진짜 내가 나쁘네. 나 식이섬유 보충해야겠구나. 오메가3 끊이지 말아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이런 비타민C가 더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신경 써서 내가 식생활 습관을 바꿨다. 그러면 현재 건강 상태는 좋죠. 유전자는 나빴는데 현재 건강 상태는 좋은 거야.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평생 몇 번만 하면 돼요? 한 번만. 내 몸을 위해서 15만 원을 한 번만 투자하면 돼. 그럼 DTC 한 번만 15만 원을 투자하면 유전자는 바뀐다 안 바뀐다? 평생 절대 안 바뀌어. 그러니까 그 15만 원 투자한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얻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건강검진은 어때요? 정기적으로 해야 돼. 왜? 내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쵸? 생활습관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건강검진은. 그래서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게 이토록 중요하다. 나의 미래 건강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나의 미래 건강을 미리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고난 나를 알아야 미래의 나를 만들 수 있다. 나 유튜브에 어저께 간판 올렸어.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 타고난 나, 미래의 나. 여태까지 간판 없이 했었거든. 몰라가지고 하나하나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타고난 나, 이거는 뭘로 알아요? 유전자 검사. 그럼 미래의 나는 누가 만들어요? 내가.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란 부모에서 자식으로 물려지는 특징, 성격, 생김새 등의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 정보의 단위다. 이게 뭐냐면 유전자 하면은 우리 몸의 설계도라고 했죠? 근데 이 유전자가 물려받는 거잖아. 그쵸? 누구한테? 엄마와 아빠한테. 그래서 닮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 하면은 쉽게 그냥 너 누구 닮았어? 이렇게 물어보면 외모는 엄마, 성격은 아빠, 어떤 재능은 엄마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0% 어쨌든 부모에게 물려받았는데 뭐를 물려받았는지를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닮았죠? 네. 이거 쌍둥이일까요? 아니면 누구일까요?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이게 유전자예요. 닮았다. 정말 형질이랑 너무 닮았죠. 닮았어요, 이렇게. 원래 식생활 습관을 제대로 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생물 시간 조금 할게요. 생물 시간. 이제 이거는 컨설팅에는 필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DNA 컨설턴트라는 이런 공부를 조금 하려면 요거는 잠깐 어렵지 또 쉬워져요. 우리 몸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세포.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단위가 세포다. 그래서 세포가 좀 이렇게 작은 사람은 60조, 또 이렇게 큰 사람은 100조 이상으로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세포마다 가장 중심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세포마다 핵이 들어있어요. 핵. 세포 중심에 핵이 들어있는데 핵 속에 바로 유전 물질의 실체인 DNA가 들어있는 거야. 유전 물질의 실체인 DNA가 어디에 들어있다?
세포 중심 핵 속에. 그럼 DNA 우리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유전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달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배우기 전에는 유전자가 영어로 DNA인가 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줌마기 때문에. 잘 영어도 모르니까. 근데 다르더라고요. 바로 뭐냐면 유전 DNA는 큰 이제 우리의 그 유전 물질의 실체예요. 유전 물질을 DNA라고 얘기해요. 유전 물질. 근데 DNA 안에 유전 정보라는 것은 뭐냐면 정보는 여러분들 말로도 하지만 글로도 이렇게 쓰죠. 그런데 유전자에는 입이 없으니까 글로 써놨어. 그래서 DNA 안에 유전 정보가 있는 일부분이 있거든요. DNA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뭐라고 얘기해요? 유전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DNA 전체에 유전자가 있어요? 아니에요. DNA 전체가 아닌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 유전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만 유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DNA는 다른 말로 염색체라고도 얘기해요. 여기가 세포고요. 세포 중심에 DNA라는 게 들어있는데 이 DNA를 염색체라고 부를 때도 있고 DNA라고 부를 때가 있는데, 염색체는 뭐냐면 세포는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분열. 분열할 때 뭉쳐. 얘가 실타래 이렇게 실뭉치처럼 뭉쳐서 분열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열할 때만 뭐예요? 이런 형태.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게 실처럼 늘어져 있어, 풀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실을 뜨개질하려고 이렇게 막 풀면은 어때요? 실 가닥이 이중 나선형으로 꼬여 있죠. 우리 DNA 가닥도 평상시에 이렇게 늘어져 있어, 실 가닥처럼.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이중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그러면 꼬여 있는, 이렇게 이중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부분에는 글자들이 막 기록돼 있고 어떤 부분에는 글자들이 기록이 안 돼 있고. 근데 기록되어 있는 그 부분을 뭐라고 그런다? 유전자. 그런데 그 유전자의 글자들은 A, C, G, T